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앞장서서 리드해 간다, 능력이 뛰어나다, 지휘 통솔력이 있다. 경영자나 관리자 간부들의 리더십을 떠올리세요.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학문이 있다면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구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리더십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강의 중에 질문해보면 10가지요, 20가지요, 에이 좀 더 쓰세요 하면 100가지요 라고 말해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860여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리더십의 종류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 수만큼 많다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강의 중에 그럼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묻는 겁니다. 저는 주저없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미국의 해군 산학교에서는 리더십을 가르칠 때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best ship in times of crisis in leadership. 리더는 꼭 배라는 것인데 그 배가 믿을만하고 튼튼하고 위험성이 없을 때 그 배를 신뢰하고 탑승하겠죠. 따라서 리더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trust,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트러스트의 언어적인 의미는 편안함이라고 합니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편안함을 주의하는 것이죠. 그럼 일하기 좋은 회사와 훌륭한 조직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솔직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인 것이죠.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일수록 문제가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소통하는 방법에는 회의나 정례 미팅, 브리핑, 또 SNS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협동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자, 협동은 with라는 개념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고 협조는 help라는 개념으로 서로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돕는 것이 곧 신뢰받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로 권한 유임, 즉 임파워된 조직입니다. 자, 구성원들에게 능력에 맞는 직무와 책임 이런 것들을 떠맡기는 것이 곧 신뢰받는 리더이자 조직인 것이죠. 자, 임파워먼트를 권능 이항이라고도 하죠. 자, 리더가 가진 권한과 능력까지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항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서로 동의하고 시인하고 믿음을 갖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십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중고 시절 친구들 중에 성적도 떨어지고 수학은 아예 포기한 친구가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수학을 포기했던 그 친구가 식당에서 음식값을 암산으로 계산하는 걸 보고요. 야, 너 그게 계산이 되니? 그랬더니 야 임마, 사업머리와 공머리 다른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그랬죠. 자, 누구든지 리더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직의 업적이나 성과는 우선 핵심 리더를 얼마나 많이 육성하고 보유하고 있느냐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성과의 격차는 곧 리더십의 격차인 거죠. 자,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과 훈련, 즉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 중 20-30%는 타고나지만 7-80%는 환경과 교육 훈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훈련하면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뭐죠? 트레이닝. 트레이닝은 원어적인 의미 헬라어에서는 벌거벗다라고 합니다. 자, 리더십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직위나 감투, 위치를 내려놓고 트레이닝, 즉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영자와 임원 등 리더십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벌거벗고 훈련해보자고. 그리고 리더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입니다. 교육에도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훈육, 양육, 사육 이런 내용들이 있죠. 훈육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고, 양육은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것이고, 사육은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서 기르는 것이죠.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을 키운 지 18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훈련을 잘 시켜놓았기 때문에요. 굴러, 돌아, 왼발, 오른발 하면 너무 잘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는 꼭 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간식을 달라고 하잖아요. 즉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성과를 낸다 하면은 보상을 원하잖아요. 반대로 반려견에게 가장 혹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지시나 명령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혼내거나 쇠사슬에 묶어둔다면 반려견이 받아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따라서 리더가 가져야 할 지혜 중 지, 행, 훈, 용, 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참 많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몰라도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 꼭 지녀야 할 지혜가 있다면, 첫 번째, 지로서 리더의 가장 기본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는 정도가 깊이가 있어야 하고, 상식 수준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행으로서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안다고 행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서 실행이라는 것은 실행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훈으로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자, 리더가 부하를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자 책임인 것이죠. 넷째로, 용으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으로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평가는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필요악인 것입니다. 평가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기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